유전과 유전자를 바꿔서 수명과 젊음을 연장하기. 우리에 걸리는 모든 병은 DNA가 원인이다. 그리고 모든 질병은 DNA로 고칠 수 있다. 유전학자. 우리가 과학의 진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니퍼. 인간 유전체의 전체 염기서열은 유전학의 성배다. 빅토리아 그레이는 겨우 생후 3개월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이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남모양 적혈구 빈혈을 일으키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으며 남모양 적혈구 빈혈이라고? 한 번씩 가슴에 벼락이 치는 느낌입니다. 온몸이 찌릿찌릿 아파요. 그것도 몸 깊숙한 곳에서 아픔을 느낍니다. 만질 수도 없고 진정시킬 방법도 없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은 초기 사망의 원인이기도 하다. 중증 빈혈을 앓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54세에 불과하다. 34세인 빅토리아 그레이는 이미 증상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걷거나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날 테네시의 연구소 소속 의사들이 빅토리아에게 생명줄을 던졌다. 그녀가 바로 제신제전 공화의 새로운 치료의 첫 수혜자가 된 것이다.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빅토리아는 너무나도 잘 지냈다. 이 살인유전공학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보여준다. 현 시점에서 이 기술은 일부 희귀 질환에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인간이 유전공학 덕분에 건강 분야의 일대 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혁명으로 과거에 손도 못 대던 유전병들을 치료하고 어려운 종양 치료의 종지부를 찍고 일상적으로 걸리는 감기 정도는 아예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 손자들은 더 오래 살 수 있는 유전자 업그레이드 하거나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의 간략한 역사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란다. 우리는 어떻게 이 단계까지 왔는가? DNA 고제가 밝혀진 지 70년도 넘었는데 유전공학은 왜 이제야 빠른 속도로 진화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려면 1980년 워싱턴 DC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론 물리학자 찰스 델리시는 미국 에너지부의 보건 환경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핵발전소의 방사선이 인간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과제는 인간의 유전성 돌림요리를 탐지하는 기술이라는 144쪽의 보고서에서 시작이 되었다. 보고서는 인간 DNA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지식이 부족하므로 방사선이 일으키는 유전자 돌림요리의 위험성을 신기술로 평가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인간 유전체의 염기세를 전부 분석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당시는 여러 연구소와 수많은 과학자가 수십 년 동안에 매달려야 간신히 전체 유전자의 염기세를 분석할 수 있었기에 그 시기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어떤 순서로도 배치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조합이 나온다. 인간 유전체를 해독하면 과학자들은 대략 2만 5천 개에 달하는 유전자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무려 뉴클리오타이드 염기성 30여 개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연 그럴까? 델리시는 이에 의문을 품었다. 1985년간은 천명한 유전학자와 컴퓨터 과학자 50명을 뉴멕시코 산타페에 위치한 로스알라 불러 이후에 델리시가 에너지부와 의회,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의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90년 인간 프로그램 예산 전액을 지원받으면서 시작이 되어졌다. 연구에서 엄청난 돈들이 연구에 지원이 되는데 최초로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을 완료하는 데 15년 동안에 30억 달러가 들어간 반면에 오늘날 한 사람의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은 200달러의 반나절이면 끝난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은 이미 질병진단 기법의 발전, 맞춤의학 장수와 관련 있는 유전자 확인, 더 빠르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신약 개발을 돕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분석한 일이다. 2020년 1월 12일 중국 당국은 허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폐렴이 발생했다고 우한 보고의 보고를 받은 지 불과 12일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공개했다. 10년, 1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지만 장수혁명 관점에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이 가져온 가장 고무적인 결과는 유전공학으로 온갖 종류의 실험과 시도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크리스퍼 기술, 유전자 편집으로 질병을 고치다. 인간 게놈
잭트의 성공으로 인간은 유전자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었다. 특정 유전자의 위치와 특징, 담당하는 기능만 알면은 빅토리아 그리의 남모양새 결국 빈혈 사례처럼 잘못 기능하는 유전자를 찾아내서 고칠 수 있다. 그야말로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세계는 왜 면역 체계가 필요할까? 당연히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바이러스는 새 보호벽을 부수고 들어오는 능력이 있으며 세균의 새 보호벽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러스는 해커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코드를 조율하듯이 세균 세포로 해로운 명령을 감염시킨다. 세균이 가진 멋진 방어 수단을 연구하던 UC 버클리 대학교 분자생물학 교수는 2012년 다우나와 샤르봉대에는 특정 DNA 염기 서열을 자르도록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자들은 악보에 음표를 넣었다 외듯이 인간 유전자를 잘라내어서 집어넣고 교체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토끼, 개구리, 개, 돼지 등을 만드는 얼핏 보면은 하찮은 연구도 있었다.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인간의 건강과 장수에 확실하게 기여할 새로운 응용 분야가 있다. 이거 인간 세포의 DNA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영양증 및 치료가 불가능했던 유형의 심장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고쳤다. 감염된 DNA로부터 에이즈 바이러스를 잘라냈고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줄였다. 전 세계 연구실에서 유전자 편집은 헌팅턴병, 라인병, 선천성 실명, 그 외 여러 진화를 연구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간 유전병의 89%를 고칠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가까운 미래의 기술들이 그렇듯이 유전자 편집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CAS9 단백질은 원래 목표로 한 DNA와 유사한 다른 염기 서열에 붙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유전자를 집에 비유해보면 이해가 된다. 초대형 주택 단지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붙어 있는 풍경을 떠올려보라. 비슷하다 보니 이 동네가 익숙한 사람도 길을 잃거나 다른 집에 차를 세우기가 일수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동일한 집이 없다. 이렇게 원래 목표에서 빗나가는 오프 타겟 효과가 발생하는 빈도와 이를 방지할 방법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동네 병원에서 간단히 유전자를 편집할 날이 금방이라도 오리라 기대하면 좀 곤란하다. 하지만 이 기술은 지금도 발전 중이며 놀랍게도 $170 정도면 자가진단 크리스퍼 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희귀질환 환자의 희망 유전자 치료. 데이비드 필립 베터는 1970년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텍사스 어린이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는 나서 공학자들이 우주 비행 사용으로 제작한 버블이라는 멸군 밀폐 공간으로 옮겨졌다. 가치에 사는 무균실. 데이비드는 불과 1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전병이 걸렸다라는 건데요. 1989년 대실바도 강도가 약한 그래서 아시한테는 T세포 숫자를 늘려주는 인공효소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결함이 있는 기존 유전자를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유전자 치료는 건강한 유전자를 주입하여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런 흐름 가운데 1990년 애리조나에 사는 10대 청년 제시 갤싱어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자원했다. 이 연구 목적은 역시 이 결핍 증후군에 갤싱어가 그 유전자 치료 연구의 18번째로 참가자로 펜실베니아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친구에게 남긴 말이다. 제시 갤싱어는 치료법에 이상이 생겨서 사망했다. 이후 수백 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십 건의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이 중단되었다. 그렇게 유전자 치료는 실험실 구석에서 10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다. 그랬던 유전자 치료가 최근 대대적으로 부활했다. 유전체의 염기 서열 분석 비용의 대폭 감소로 연구 폭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특히 투일함과 면역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안전성이 향상된 덕분이다. 과학자들은 더욱더 복잡하고 정교한 투여법을 개발했고
인접한 세포들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당 부위를 차단하는 방법을 익혔다. 2019년에 가엘 헤수스 피노 알바를 비롯해 신생아 9명은 부터 완치되었다. 본인의 줄기세포를 수확한 다음에 체외에서 유전자 치료 처치 후에 다시 몸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이었다. 이제 해당 유행의 스키드 치료제는 유럽에서 유전자 치료 승인을 받아 해서 스트림 벨리스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혹시 당신이 운 나쁘게 법을 소년에 앓던 병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은수저라면 일말의 희망이 있다. 오늘 스트림 벨리스 치료 비용은 약 65만 달러다. 금수저, 은수저라면 하겠네. 암의 정말을 꿈꾸는 세포 치료. 암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해서 세포가 그래서 이 제시 길성각 운명적인 치료를 받은 지 13년이 지났다. 두 환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데 에밀리는 여성, 제시는 남성. 에밀리는 테니스 또 이렇게 있는데 치료를 또 받을 수 있는 그 임상이 많이 사람이 그 아이가 살아남은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에밀리에게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에밀리와 같은 처지에 있던 수백 명이 카르터 T세포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살아있다. 치료받은 사람 중에서 최대 80%가 생존했으니 다른 암과 비교해도 완치에 가깝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날에 밀리트 화이트헤드가 앓던 백혈병과 비슷한 사례가 5만 건 이상 보고되고 있다. 잔스 유전자를 찾아서 유전자가 우리의 수명을 어느 수준까지 결정하는지 아직 논란이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식에 비추었을 때 노화의 공식을 푸는데 유전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확실하다. 과학자들도 이 내용에 상당히 근접한 것 같다. 과학자들도 P53 유전자가 있어 종양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코끼리가 해당 유전자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끼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원인일 수도 있다. 맞아, 우리 몸속에 P53 유전자를 늘리면 인간에게도 뭔가 유리한 점이 생길지 모를 일이다. 벌거숭이 두더지에는 털이 없고 이빨이 튀어나와 있고 시래기가 없으며 성기를 연상케 하는 외모의 소유자다. 이 짐승은 연구자들이 하는 설치 중에서도 가장 골품이 없지만 30년이나 장수하는 동물로 일반적인 실험용 집어도 10배에서 15배 오래 사는 친구다. 벌거숭이 두더지가 장수하는 위기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의 세포질 내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인간도 이 물질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인간이 히알루론산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내 이 지처럼 히알루론산 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암을 물리칠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잠재적 장수 유전자 종류에는 조기 사망을 막아주는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병으로 일찍 죽지만 않으면 실제로 오래 살게 해주는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수에 대해서 이렇게 장수 유전자 프로젝트의 결과로 심혈관계 질환, 알츠, 더이형 당뇨, 종양 등 노화와 관련된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들이 여러 발견되었다. 이런 연구에서 더 많은 장수 유전자를 발견했다. 유전자,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유전공학. 유전공학은 매우 젊은 학문이다. 유전자 편집에서 미국의 부대 입장에서도 유전공학의 발전의 한 요인이다 했네요. 유전공학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과학적인 발견, 벤처 투자, 정부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이 있으니 바로 돈이다. 지금까지는 유전자 치료 개발에 수십만 건에 든다는 점이 부담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기술과 과학자들의 역량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연구에 드는 비용도 유전자 연기설 분석처럼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유전공학과 치료의 가능성이라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가느다란 물줄기를 이루고 어디에 한계선을 그어야 할까? 한계선은 어디 있나요?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는 2018년 유튜브에 올린 5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유전공학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장수에 가까운 미래는 유전공학 기술로 인간 유전자를 쉽게 다루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들이 나타날까?
근미를 됐을 때 이렇게 몇 대 2분 만에 뛰는 능력을 부여하고 등등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을까요? 장소를 둘러싼 생활적 윤리적 경제적인 정치적 의원들은 여전공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제는 또 다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한다. 아산티 대실바는 이 기술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실험관계의 암으로 매년 2만 5천만 명이 사망한다. 무려 12명, 20명 중에서 한 명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해결선에 넣었다. 해결책을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해결책이 된다면